오늘 땅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오늘은 또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가 발표가 됐는데 남북 경협주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건설주는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철도와 운송 관련주가 약간 반등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사실 어느 정도 동반을 했었고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모든 경제협력 분야는 사실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것인데 이 담화문의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율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내달 5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한 후에 남북 경제 협력을 논의를 해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지침을 마련을 했죠. 대규모 제재와 상장 폐지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수급은 오늘 제약바이오로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북경협은 선언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이 두 테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리면서 수급이 남북경협이 아니라 바이오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에 공동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비핵화를 포함한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철도와 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까지 담기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이 큽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전기,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협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기반 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까 효과를 당장 내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 방북 특별 수행단에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북한 기업인이 북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가는 당장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풀이들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남북 정상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핵화 방침 제약인 이런 수사보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먼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큰 진척이 있어야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에 관한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면들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건설 업종이 경제 협력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 모두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번 방북단 경제계 인사들을 보면 건설업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첫째 날인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건설업종 낙폭이 제일 큰 업종이었습니다. 코스피 건설업종은 2%대였고 코스닥 건설업종은 1%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건설업종은 어제보다 더 큰 2에서 3%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래 대금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북한의 낙후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미비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또 우리 측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과 직접적으로 물류 통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자라는 신경제 구상도 정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까지 했는데요. 관련 예산으로 4,700억 가량을 책정했습니다. 북미 회담 등을 통해서 국제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이런 시급한 SOC와 산림 분야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첫 단계를 밟을 실질적인 주체, 사업 주체인 건설업계 인사는 단 한 명도 방북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중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주구장창 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이벤트가 열려야 남북경협의 포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해제가 확실해진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는 건설업종의 실적이 실제로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고서를 떠나 주가 상승 탄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만일 경협만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날 경우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핵 문제에 쏠린 관심을 흩뜨리기 위해서 평화 대화 전략을 쓴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올해 북한의 불법 환적 획수가 148건에 달했고 밀수된 정유만 80만 배럴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7일 대북제재 결의 위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쩌면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라는 뉴스보다 이게 더 중요한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가 내일도 열리고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 그리고 남북 경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식들이 들려올까요? 또 내일은 코스닥 시장의 천덕꾸러기 나노스의 1.78%에 달하는 873만 주의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은 반등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은 마감 전략 A+와 함께 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